자,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수학을 부모님들이 이제 지도를 하거나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심화라든지 선행을 좀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단 이제 초등부 수학하고 중등부 수학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초등부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가르쳐 봤더니 그 문제집에 보면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읽고 본인들이 혼자 풀만 해요. 그리고 혼자 곧잘 풀어요.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독서를 통한 이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혼자 내용을 읽고 연산 교재를 따로 안 해도 혼자 개념 교재 정도는 혼자 풀만 하고 거기서 좀 막히거나 모르는 것들을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개념 부분은. 그 문제는 이제 심화 부분인데 가령 이제 얘가 뭐 최상위를 이제 항공 구조로 그렇게 개념을 했을 때 최상위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주냐라고 하면 이것을 부모님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과외 선생님 같은 경우 시간당 뭐 만 원 정도 주면 이제 과외 선생님 구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시간당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써서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면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가령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제 자녀들 지도하는 방식인데요. 최상위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념이 있어요. 그럼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제는 예제 밑에 풀이가 있고 그 밑에 유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제도 예제를 읽고 그 밑에 풀이를 보고 유제를 풀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읽거나 예제 풀이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를 설명을 해주고 유제를 풀라고 합니다. 자, 유제를 풀어갈 때 이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문제를 풀 때 지문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이게 판단해 주는 게 좀 어려운데요. 부모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싶으면 야 이거는 앞에 개념이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고 위에 예제 있지 이 예제를 보고 그 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좀 다시 복습하고 풀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푸는데도 안 풀렸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힌트를 줄 때 그 수학 실력이 부모님들이 좀 뭐 고학년이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힌트를 주세요. 그냥 해설지 보고 딱 보고 여기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고 더 고민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풀게끔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좀 풀어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아예 이제 그렇게 힌트를 주거나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이제 해설지를 읽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단계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힌트들을 주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좀 나가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최상위까지는 풀어냅니다. 최상위를 풀 때, 최상위나 이제 심화교재를 풀 때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만 가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를 하게 되면 많이 바빠지고요. 고등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빠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만이라도 심화교재를 풀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빨리 하고 많은 양을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게끔 하고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오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연습장을 막 10장씩 써가면서 그려서 막 해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거 봤을 때 그려서 푸는 게 너무 이제 노가다면 복사를 해가지고 오려서 이런 걸 붙여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거나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좀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 겪게끔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한 번에 통찰력 있게 푸는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능력들이
퍼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서 푸는 습관들을 길러야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거 어차피 오래 풀 수밖에 없구나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막히면 질문하고 막히면 해설 보고 뭔가 쉬운 방법만 찾고 그러면 매번 막힐 때마다 그냥 질문하거나 해설지 보거나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화교재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부모님들이 해설지나 그런 걸 보면서 힌트를 줘가면서 좀 가령 뭐 제 자녀 같은 둘째 같은 경우는 최상위 풀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에 한 뭐 4문제 풀 때도 있어요. 4문제 뭐 1시간 동안 막 4문제 풀다가 막 막히면 그림도 그리고 뭐 집중이 안 되니까 막 그림도 그리고 공주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냅둡니다. 냅두고 본인이 질문하면 힌트 하나씩 주면서 좀 하게끔 하고 그냥 어쨌든 오랫동안 해서 자기가 풀어가는 습관을 길러가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빨리 끝내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도 결코 진도가 느리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중학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개념들이 있는데 개념들을 얘네들이 요 내용들을 읽고 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를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나는 좀 더 느리게 가도 좋겠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같이 개념들을 한번 읽게 하고 그걸 가지고 밑에 걸 한번 풀게끔 유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안 되는 것들을 힌트를 줘가면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게 했는데 힘들겠다라고 하면 EBS나 그런 데 보면 인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강들을 듣게 하고 무료 인강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교재들을 풀게끔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준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격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심화 문제를 푸는 격차들이 있고 있어가지고 어느 단계의 심화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답률을 좀 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난이도가 중학교 과정으로 가면 이제 연산 교재들이 엄청 쉽잖아요. 수력 충전이나 이런 쉬운 연산 교재가 있고 개념 교재들은 체크나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쉬워요. 이런 이제 개념 쉬운 교재들이 있고 그다음 유형별 교재로 RPM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센 수학에 들어가면서 센 수학 B단계에서 막히는 학생이 있고 센 수학 C단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고 센 수학 C단계까지 극복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윗단계가 보통 일품 같은 걸 많이 풀리거든요. 일품 풀리고 그 위에 심화 교재들 뭐 최상위, 최고득점, 최고수전, 하이레벨, 뭐 블랙라벨, A급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심화 교재를 가지고 풀려나가는데 그 중학교 교재부터 이제 얘네들이 심화 문제를 풀 때 그래도 한 50% 정도 정답률이 된다 그러면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면서 해설지 그냥 보시면 돼요. 해설지 보시면서 조금 힌트 같은 거 주면서 같이 꾸역꾸역 해나가면 돼요. 앞에 내용도 좀 복습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좀 약간은 후퇴하는 방법인데 중학교 과정부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단계 가서 심화교재나 이런 거 갈 때 모르는 게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근데 부모님도 이거 내용을 보고 힌트를 줘가면서 가르치기 힘들다. 그러면 뭐 가령 뭐 과외를 시키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혼자 시키겠다라고 하면 약간 후퇴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얘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뭐 심화 문제를 푸는데 막혔겠죠. 막힌 것들이 있어요. 별표 치고 채점을 해줬는데 틀려서 다시 풀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루 이상이 지나서 다음 날이나 하루 이상이 아니면 뭐 수학을 월수금 공부한다면 월요일날 막혔던 것들을 채점하고 풀겠는데 뭐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들다 그러면 수요일날 이렇게 하루 이상 지나서 수요일날 해설지를 보게 시키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더 이상 없잖아요. 도움받을 방법이. 그러면 해설지를 봐가지고 본인 해설지를 읽다가 약간 아이디어가 들었다 그러면 그냥 혼자 풀라고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해설지를 좀 정독해가지고 다시 풀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도와줄 점들은 이런 거를 꼭 도와주세요.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좋아 이해했니? 그러면 이거를 덮고 해설지를 덮고 하얀 흰색 종이에다가 문제를 다시 풀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지를 보지 않은 채 자기가 식이 나와서 답이 쓰는 단계가 되는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딱 나왔으면 이게 이제 1단계 오답이 되는 거예요. 1단계 오답이 돼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월수금이면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1단계 오답을 했던 거는 다시 한번 오답을 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얀색 종이에다가 그때 틀렸던 거를 다시 풀어서 또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까지 돼서 좀 힘들 때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는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그냥 혼자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면 뭐 실력 정석으로 공부한다 치면 6문제를 풀었더니 20문제 중에 한 8문제 풀고 12문제 틀렸더라. 그럼 8문제까지는 채점하고 12문제는 다시 오답하는데 안 됐어요.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럼 수요일날 어쩔 수 없이 해설을 봐서 12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인지 이해를 하고 바로 수요일날 풀이가 기억이 났을 때 하얀색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써서 답을 내고 답이 안 나와서 중간 해설을 봤으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식을 써서 답을 나올 때까지 그 작업을 해서 12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꼭 뭐 수요일이었으면 금요일날 바로 안 해도 되고 일정한 시간을 둬서 오답하는 어떤 그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내 혼자 해결하지 못했던 별표 쳤던 것들을 다시 하얀색 종이에다가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답이 나왔으면 동그라미 치고 답이 안 나왔으면 별표 하나 더 치고 또 해설 보고 해설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흰 종이에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써서 식을 써서 거기까지 답을 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부터는 거의 부모님이 못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학교까지는 좀 도와줄 수 있다면 해설지를 보면서 조금씩 힌트를 주시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아까 고등학교 때 주로 시키는 그런 방식 같이 그렇게 해설지를 읽고 해설지 읽은 기억에 맞춰서 흰 종이에다가 해설지를 덮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답을 내고 답을 못 내면 다시 한번 해설지를 읽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낼 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만큼 이제 수학 실력도 늘어나고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시켜 나가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심화 능력이라는 것들, 수학에서의 어떤 심화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통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가 하는 교재가 쉬운 교재든 어려운 교재든, 모든 교재들을 혼자서 풀어가는 연습을 시키는 게 심화 능력을 기르는 1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령 디딤돌 기본 개념이든 아주 쉬운 기본 개념 책을 하든 그 다음 유형 심화책을 하든 자기 혼자서 가급적이면 풀어가게끔 하는 노력을 시키고 힌트를 받거나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게끔 그리고 힌트를 줘도 약간만 힌트를 주면 됐어요. 내가 이제 다음은 마무리할 테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습관들을 들이게끔 그렇게 스스로 뭔가 해결하게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연습들을 시켜가는 것이 심화 능력을 기르는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그게 돼가면 얘네들이 문제나 그런 것들은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돼가면 그 단계에서 좀 어려운 책들을 이렇게 시켜나가도 자기가 좀 오랫동안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거기서 빨리라든지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촉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좀 유도를 시켜주면 그렇게 그냥 갑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해설지는 안 보는 거다. 혼자 해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습관들이 길러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습관들을 천천히 풀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걸 만들어 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수준 높은 교재를 한 방에 시켜버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뭐 정답률이 뭐 올림피아드 시켰다. 근데 얘가 정답률이 한 2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80%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맨날 힌트 주고 해설지 보게 하고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률이 어느 정도는 7, 80% 정도 되는 교재들을 하거나 좀 더 느리게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그렇게 정답률이 나오게끔 계속 유도해서 만들어주고 천천히 나가게끔 해주고 해서 혼자 풀어나가게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자기 혼자 풀고 자기가 개념 읽고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게 심화 능력을 길러주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가르쳐주지 않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야, 너 많이 10문제 다 안 풀어도 되니까 이 시간에 이거 풀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풀어라. 어차피 이제 이 시간 동안은 수학을 하는 거고 이거 다 끝낼 필요는 없으니까 너가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천천히 한 시간에 3문제만 풀더라도 그렇게 풀게끔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으면 상 같은 거 줘도 되겠죠. 뭐 사탕이라든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시대회 같은 거 참가하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경시대회 참가하는 게 괜찮은 거는 제가 제 제자 서울대 수학교육과 들어간 제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고1 때부터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고3 때까지 나갔는데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포항공대 경시대회를 포항까지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포항까지 가서 포항공대 경시대회를 보고 왔는데 역시 입상을 못했어요. 경시대회 보기 전에는 저랑 이제 기출문제 뽑아서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 풀고 근데 얘가 경시대회 준비를 하니까 고1 때는 그렇게 반응 두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고3이 되니까 수학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수학을 전교 1등을 하고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해서 이제 수능도 수학을 엄청 잘 봐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이 경시대회를 가게 되면 수학적 문제의 능력은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 때 뇌가 굉장히 발전하고 지적 발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보통 없잖아요. 집에서 풀어도 굉장히 느슨하게 푸는 거고 학원에서도 좀 느슨하게 푸니까. 근데 이제 경시대회라는 공간에서 잘하는 친구들하고 집중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풀면 얘가 이제 많이 풀든 안 풀든 간에 수학적 문제의 능력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